제15장 5군 도독부 무장적충 우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5군 도독부 무장적충 고우 천라회회 대전의 회상 구화. 과거에는 숭량산이라 하였고 현재는 천문산으로 불린 이곳 중심에서 서쪽 끝자락 이름 모를 천연동굴에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원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총 10명의 사람들도 그들은 모두 원군이 자랑하는 이영도를 들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늘은 굳어 있었고 날은 어두웠지만 이제 밤이 되어가니 이 숲속은 어두컴컴하고 고요한 빗소리만 가득했다. 그중 한 사람만이 다른 복장을 하였고 이자의 차림으로 보아 구색을 갖춘 것이 이들 무리를 이끄는 소장이 분명했다. 다게르 소장, 왜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겁니까? 소도르, 너는 저기를 보아라. 어디를 말입니까? 타게르라는 소장은 손가락을 세우고 한 방향을 가리켰는데 그의 전방의 동굴에 작은 구멍이 보였다. 물론 주변은 갈대풀이 덮여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동굴이지만 말이다. 소도르라는 몽고의 군인은, 아니 이 소도르라는 자는 군인이라기보다 조금 우락부락한 무사로 보였다. 소도르의 신형은 잘 발달된 건장한 인물로 일반인 10명이 한 번에 육탄으로 덤벼도 이자는 능히 그들을 물릴 칠만한 공 같은 자였다. 그는 어른 허벅지와 같은 팔뚝을 들어서 자신의 눈을 쓱하고 문질렀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미련한 곰 같은 녀석을 봤나? 그러니까 너를 잡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몽골의 순수 혈통을 이었다면 능히 이 어두움이라도 심리박 토끼가 뛰어가는 것도 보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녀석아, 아무리 봐도 너는 한인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구나. 내 아버지를 닮았다면? 제가 부족하여 송구합니다. 아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숙명인 것을. 하지만 몽골 무사는 모두가 애평원에서 자라난 순수 혈통으로 온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 녀석은 한족 어머니의 피와 이곳 중원대륙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방에는 제법 금 천연굴이 있구나.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 기방인이 안식하기 편안한 곳, 특히 이렇게 비오는 밤에는 순기의 안성맞춤인 장소 같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멈추라고 명한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게르 소장, 너는 우선 내부와 새 녀석과 조심스럽게 저 동굴로 접근하여 동굴을 우선 살핀다. 그리고 저기 있으면 군호를 보내라. 혹시 저곳에 우리가 찾은 녀석들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비가 그칠 때까지 저 동굴에서 쉬면 되겠구나. 소장, 알겠습니다. 소도르는 고개를 돌린 후에 자신을 보고 있었던 자신의 부하 3명에게 팔을 들어서 휘저었다. 그러니 소도르의 부하 3명은 날카로운 야수의 눈빛을 쏘아내며 몽골 군사의 낯선 보법을 밟고 소도르와 소장 타게르를 지나쳐 신속하게 지나쳤다. 그리고 이제 소도르는 이영도를 뽑아들고 역시 신형을 낮추고 신속하게 보법을 밟고 움직였다. 이들 각 4명은 잘 훈련된 군사로 달리는 듯하였지만 주변의 빗소리 때문인지 이들의 기척은 매우 은밀하였다. 정말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기란 불가능한 모습으로 매우 기민하였다. 이들은 동굴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는데 우선 움직였던 자들은 대형을 잃었으며 하나의 목표를 보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란히 줄을 선 모습이었다. 첫째 무사 뒤로 5장쯤 격하게 둘째 무사가 따랐고 둘째 무사 뒤로 또다시 5장쯤 떨어져 셋째 무사가 따랐으니 이들의 모습이 규칙적인 형태인 것으로 보아 이 숙달되고 약속된 행동은 평소 연습에 의한 군칙이었던 것 같았다. 이를 보고 있었던 소장 타게르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녀석들, 그동안 먹을 것을 적게 주었더니만 날렵하고 길든 야수와도 같이 행동하는군.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특히 머리에 털 딸린 것은 말이야. 한동안 소장 타케르는 웃었다. 그런데 헉, 크크, 쿵. 선두에서 보법을 밟고 있는 자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휘청이다가 넘어져 버렸다. 그는 넘어진 후로 다시 기동하지 못했다. 어라, 저 녀석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나? 그러니까 평소 보법 연습 좀 잘하지. 소도르의 명령에 따랐던 3명의 무사 중에 선두로 달렸던 이가 넘어졌고 뒤를 따르던 두 번째 무사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그런데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둘째 무사는 순간 의문이 들었다. 휙, 퍽. 캡. 두 번째 무사는 자신의 근처에서 급한 바람 소리가 일더니 자신의 목을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휘청 쿵. 세 번째 무사는 둘째 무사가 잠시 멈칫하다가 힘없이 쓰러지는 것에 기겁했다. 두 번째 무사는 분명히 달려나가다가 무엇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는 순간 멈춰섰고 자세를 낮추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주 경계하는 모습이었으며 제법 숙달된 모습으로 자신의 돌을 천천히 뽑아서 자신의 가슴에 앞에 비켜겨 넣었다. 스스쓱 척.
자네 뭐하고 있나? 네, 조장. 다탈이 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천천히 움직여 다탈을 확인하자. 따라오너라. 네, 조장. 두 사람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은 야수의 눈으로 사주를 둘러보며 행동했다. 스륵 척. 조장 소도르는 목을 잡고 엎어져 있는 자신의 부하에게 접근하여 그의 몸을 뒤집었다. 엎어져 있었던 자는 서서히 돌아 누웠는데 너는 누워 있었던 자는 소도르는 부하가 아니었고 그는 얼굴을 드러낸과 동시에 몸을 회전하여 일어나며 소도르의 부하를 향해 검을 출수하였다. 휙 피피피 스삭 쿵. 소도르의 남은 부하는 단말마의 비명도 남기지 못한 채 수급이 그 자리에 떨어졌고 다시 목을 잃은 몸뚱어리는 무너져 내려 수급 옆에 엎어졌다. 쿵. 헉, 너는 누구냐? 소도르는 대경했지만 자신의 부하가 죽었다고 당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도로 뻗어내어 흑의 신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했다. 후후후. 나 너의 적이지. 휙. 깡. 그냥 막대 먹은 녀석은 아니군. 흑의 신형은 의외의 기습으로 소도르의 가슴을 향해 검을 휘둘렀으나 소도르는 거대한 이영도로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소도르는 매우 놀라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팔뚝에 전해진 충격은 대단하였고 자신은 자칫 자신이 들고 있는 거대한 돌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으흡. 역시 싸움과 전투에 숙달되고 노련한 무사란 말인가. 소도르는 당황한 것은 잠시였고 상대를 향해 역공하였다. 휙, 휙킥, 휙킥, 휘리리리 휙킥. 그러나 소도르의 공격은 매우 역부족이었다. 소도르의 매서운 공격은 마치 거대한 몽둥이로 파리를 잡는 모습과도 같은 행동이었으니 이놈, 이야. 휙, 휙킥, 휙킥, 휘리리리 휙킥. 쉭, 쇠액. 헉, 이런. 소도르는 정말 잘 훈련된 원군의 무사였다. 그는 비록 신분이 높은 군장은 아니었으니 실로 대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딱 봐도 그는 역발산의 공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원군에서 보장된 순수 몽고족이 아니었으나 뛰어난 신체와 무공으로 진급이 빨라 소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관이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정찰대는 실로 악명이 높았던 고르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재수가 없었다. 그는 인생에서 단 하루 만날까 말까 한 저승사자와도 같은 자를 만났고 또한 그는 바로 1인군대 만만척살 가림베코군 중에 단연 돋보이는 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